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월요일장이 열리기 전에 이번 흐름은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주가가 오르냐 빠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조 총파업 예고, 정부의 긴급 조정권 언급,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글로벌 고객사들의 공급 안정성 확인, 그리고 내부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위기의식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뉴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월요일장 시작과 동시에 흔들릴 재료를 안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면서 다시 30만 전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고 정부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뉴스가 아닙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삼성전자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에 따라 다음 주 코스피 전체 분위기까지 바뀔 수 있는 뉴스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총파업 일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18일이라는 시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 제조업처럼 하루 쉬었다가 다시 켜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공정이 길고 장비가 복잡하고 고객사 납기 일정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는 HBM, DRAM, NAND, 파운드리, AI 인프라 수요가 동시에 맞물린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실제 파업 그 자체보다 파업 가능성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 안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미 주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은 삼성전자의 공급 안정성과 생산 차질 여부를 예민하게 확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파업 뉴스가 주가를 흔드는 이유는 임금 갈등 때문만이 아닙니다. 고객사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고객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HBM이든 DRAM이든 파운드리든 결국 납기 신뢰가 무너지면 고객사는 공급망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장 시작 전에는 노사 갈등 자체보다 이 갈등이 고객사 신뢰 문제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생각보다 빠르게 개입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국가 경제와 반도체 공급락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조정권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쉽게 나오는 카드가 아닙니다.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될 수 있는 강한 조치입니다. 이 카드가 발동되면 파업은 즉시 중단되고 조정과 중재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이 카드를 언급했다는 건 삼성전자 파업을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한 기업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이 흔들리면 수출, 코스피, 환율, 글로벌 AI 봉급망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은 이 뉴스를 두 방향으로 해석할 겁니다. 하나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불안감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개입해서 막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는 안도감입니다. 월요일 시초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뉴스라도 시장이 불안으로 받아들이면 하락 출발이고 정부 개입 기대감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반등 출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건 피해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 규모가 수십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100조냐, 40조냐, 20조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시장이 이 뉴스를 실적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코스피 비중이 큰 종목은 악재 하나가 개별 기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반도체 섹터가 흔들리고 반도체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뉴스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을 흔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약하게 출발한다면 개인들이 먼저 겁먹고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느냐 아니면 외국인까지 같이 던지느냐가 진짜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월요일장에서 중요한 건 가격 자체가 아닙니다. 공포 매물이 나왔을 때 누가 그 물량을 받아가는지입니다.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이 받으면 눌림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받쳐주지 않으면 그때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추가 하락까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무조건 악재만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단순한 축제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호황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HBM 경쟁력 회복, 파운드리 적자 축소, 시스템 반도체 체제 개선, 글로벌 고객사 신뢰 회복이 진짜 핵심입니다.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HBM에서 확실히 따라잡는지, 파운드리에서 수요를 개선하는지,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와의 공급망 신뢰를 다시 강화하는지, 그리고 AI 인프라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회사를 넘어설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뉴스는 겉으로는 파업 리스크지만 안쪽에는 삼성전자의 체질 개선 압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악재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빠르게 봉합되고 내부 체질 개선 속도가 빨라진다면 오히려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는 투자자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 리스크입니다. 노조가 중노위 사후 조정에 응할지, 사측이 성과급 제도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절충안을 제시할지, 정부가 실제 긴급 조정 검토에 들어갈지 봐야 합니다. 노조는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고정 비율로 성과급을 제도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접점이 나오지 않으면 월요일 이후에도 뉴스는 계속 주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모멘텀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최근 실적 회복 기대감이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 개선, HBM 수요 확대, 범용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모두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파업 리스크가 실적을 훼손할 정도로 번지느냐, 아니면 정부 개입과 노사 재협상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줄어드느냐. 이 두 갈림길이 월요일장 시작의 핵심입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단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가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면 누였던 주가는 다시 본래의 모멘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은 장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갭상승 출발입니다. 주말 사이 노사대화 재개 분위기가 나오거나 정부 중재 기대감이 강해지면 삼성전자는 월요일장 초반 강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갭상승이 나온다고 바로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시초가 이후 30분입니다. 30만 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고 거래량이 붙고 외국인 현물 매수가 같이 들어와야 진짜 강한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보합 출발입니다. 가장 애매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보합으로 시작하면 시장은 노사 리스크와 정부 개입 기대감을 동시에 저울질하는 겁니다. 이때는 오전 10시까지 수급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이 받치고 30만 원 부근을 계속 두드리면 오후장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갭하락 출발입니다. 주말 사이 노조와 사측이 다시 강하게 충돌하거나 긴급 조정권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면 장 초반 약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갭하락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개인 투매가 나오는데 외국인이 받아가면 눌림목이고 외국인까지 같이 던지면 추가 조정입니다. 월요일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핵심은 딱 5가지입니다. 첫째, 시초가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둘째, 30만 원 부근에서 매물이 나오는지. 셋째, 외국인 현물 수급이 돌아서는지. 넷째, 선물 시장에서 하방 포지션이 줄어드는지. 다섯째, 노사 뉴스톤이 강경해서 대화로 바뀌는지. 이 5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면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다시 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만 뜨고 거래량이 약하고 외국인이 계속 팔고 노사 뉴스가 더 강경해지면 그건 추격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빠진다 말할 구간이 아닙니다. 주말 뉴스
뉴스가 월요일 시초가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기업도 잘못된 자리에서 들어가면 계좌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공포가 과하게 나온 자리에서 외국인이 받아가면 그곳이 눌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장 초반에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수급을 봐야 합니다. 뉴스 제목이 아니라 시장 반응을 봐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일요일 뉴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노사 갈등이라는 단기 악재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중장기 기대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 조정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 삼성 내부에서는 지금의 호황을 체질 개선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봐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장에서는 뉴스 제목만 보시면 안 됩니다. 파업이라는 단어만 보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정부 개입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안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봐야 할 건 본의 움직임입니다. 월요일 오전 엄없이 삼성전자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30만 원을 돌파하는지,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바치는지, 노사뉴스가 대화 쪽으로 바뀌는지 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갭상승이면 30분 유지 여부를 보고, 보합이면 거래량과 수급을 보고, 개파락이면 누가 그 물량을 받아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월요일장 시작은 단순한 하루 주가가 아닙니다. 다음 주 코스피 전체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월요일 오전 엄없이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뚫고 코스피가 8천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건 단순히 오늘 당장 오른 종목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돈이 지금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퍼지고 있느냐.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전력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업종으로 돈이 계속 옮겨가는 이 순환매의 흐름을 딱 포착하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놓칩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조금 더 오르면 늦은 것 같아서 못 삽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는 남들이 다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듣고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붙습니다. 수많은 종목을 다 지켜본다고 해서 그 모든 종목의 상승 흐름을 매번 정확하게 따라붙어 수익을 낸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개인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하게 저평가된 우량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 미리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해드리는 전자책이 바로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 코스피의 무서운 상승세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와 무엇을 다르게 사고 파는지,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라고 다들 환호할 때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지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무조건 한 번은 정독해보시고, 이미 투자 경험이 꽤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시장의 큰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하이닉스 직원글 다들 보셨습니까? 요즘 설계팀 분위기가 2년 전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적당히 워랍에 중시하던 4온5신 부장님들이 자사주 받아서 다들 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입사 2년차 신입들조차 계좌에 1억씩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다들 차나 부동산 안 사고 주식을 더 산다고 하죠. 돈의 맛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워랍에 포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결국 직원을 주인처럼 일하게 하려면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꿈을 꾸게 해주고 그만큼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면 된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셈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에 SK하이닉스 성과급이 2,964%로 확정됐습니다. 실수령액 4,800만 원이 연봉이 아니라 단일 월급으로 꽂혔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까지 발칵 뒤집힐 만한 엄청난 숫자입니다. 신입사원 계좌에는 단숨에 1억이 꽂히고 4온5신 부장님들은 자사주로 억대 자산가가 된 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를 마주할 때 사람은 정확히 둘로 나뉩니다.
있습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네 하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저 숫자가 내 통장에 찍히려면 난 당장 뭘 해야 하지 고민하며 노트북을 켜는 사람입니다. 자산 격차는 바로 여기서부터 무섭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우리가 하이닉스에 입사할 수는 없어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하이닉스급 자산을 만드는 투자 루트는 우리 앞에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부럽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도 핑계대지 말고 투자 공부에 몰입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뼈 빠지게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에서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 성실해봐야 그건 현상 유지일 뿐입니다. 인생 절대 안 바뀝니다. 하지만 딱 1년만 자신의 초압축, 마감 속에 멱살 잡고 던져 넣으면 10년 걸릴 성장을 단숨에 끝낼 수 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딱 1년입니다. 1년 뒤에도 남의 보너스 장치 기사나 보면서 배 아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뼈저린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제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8천의 시대 전자책을 바로 인터넷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세팅해 놨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그 1년 성장을 폭발시켜줄 확실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산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잔인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남 욕할 시간에 우리는 이 미친 상승장판에서 어떻게 내 몫을 챙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남들의 돈잔치, 부러워만 하는 건 딱 오늘까지만 하십시오. 기회는 쳐다보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손을 뻗어 행동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남의 돈잔치 구경은 딱 올해로 끝냅시다. 1년 뒤에는 여러분의 계좌가 누군가의 뼈저린 부러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